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RP 물류정보관리사 구매관리를 담당하는 권방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격 할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는 구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검토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할인에 대해서는 영업하는 입장에서, 영업부서 입장에서도 판매액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매 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판매자의 전략적인 판매 수단을 잘 검토하고 어떤 목적으로 그러한 가격 할인이 적용이 되어지는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구매하는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하도록 가격 할인 정책을 끌어낼 수 있는 측면에서도 판매자의 가격 할인 방법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가격을 낮게 할인해서 판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판매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즉 판매자가 좀 더 판매비를 절감할 수 있는 판매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이용해서 절감되어지는 판매비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양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도 좀 더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좋고, 또 판매자 입장에서도 기존의 재고를 빨리 소진을 한다든지 또는 많은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할인이라고 하는 것이 판매 수단으로서의 중요한 요인으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할인의 유형을 살펴보면은 크게는 현금 할인 방법 그리고 수량 할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현금 할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할인 대상이 바로 물품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매자에게 할인을 해주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 관리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B2B 거래일 때는,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의 거래 방식에서는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매번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불하지가 않지요. 대금을 일정 기간 미뤘다가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도 구매를 하고 일정한 기간을 유예를 한 다음에 뒤에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지요. 영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영업 관리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기업의 안정적인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출 대금을 빨리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업의 유동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기업이 흑자도산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신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B2B 거래에서의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져 있는 연불 형태, 그러니까 지불을 연기하는 형태, 외상 기간을 갖는 형태가 어쩔 수 없는 관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할 때 연불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은 그 연불, 그러니까 외상 기간을 좀 더 앞당겨서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금 결제 조건을 계약서에다가 명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런 할인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되겠다 하는 것이죠. 또는 이런 외상 기간뿐만이 아니라 어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약을 하고 외상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간 뒤에 매출 대금을 받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약속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짜를 명시를 하는 것이 바로 약속 어음이지요. 어쨌거나 둘 다 외상 매출을 하는 영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차후 얼마 뒤에 그 물품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고,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래 시점이 아니라 그 일정한 기간 후에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영업 담당자가
매출 대금을 좀 더 빨리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게 쉽게 응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유인하는 방법이 결국은 할인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현금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외상 기간, 외상 매출 기간 또는 어음 기간을 당겨서 빨리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 그만큼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그것이 바로 현금 할인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할인 금액은 그렇다면 영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얼마만큼을 할인을 하는 것이 적정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할인 금액의 범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할인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빨리 대금을 결제받는 것이 유리한 것에 대한 근거가 이자이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빨리 받음으로 해서 현금을 그만큼의 어떤 그 이자 수익이 발생이 되어질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빨리 현금으로 지불해주는 구매자에게 그 이자 수익의 일정을 서로 쉐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서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현금 할인을 받아서 좋고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빨리 현금으로 확보를 해서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자 비용에 대해서 이자 수익에 대해서 서로 쉐어하는 방법 그것이 현금 할인의 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수금 비용 영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수금하는데 걸리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비용들이 있겠죠. 교통비라든지 또는 인건비라든지 또는 거기에 관련되어진 사무 수속을 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것들이 또 현금 할인 폭에 반영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또는 대손 손실 예측에 대한 비용들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이 발생되어졌을 때 그 대손 상각비로 대손 충당금에서 그걸 상쇄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대손에 대한 손실을 또한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것을 현금 할인에 반영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 할인을 한다는 것의 장점은 첫 번째는 현금을 지불하는 현금 지불 거래처를 우대한다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외상 매출을 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우리가 매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이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현금 지급 거래처를 우대하는 정책으로 할인을 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빨리 현금으로 회수함으로 해서 자본의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이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그 현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관례적으로 주어져 있을 때 현금을 빨리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외상 매출 외에 약속어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구매자가 어떤 일정한 기일이 지난 뒤에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약 과정에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구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 약속어음으로서 그 지불 기일을 명시하는 증서가 바로 약속어음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어음에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노란 박스에 있는 이런 7가지 요인이 반드시 기입이 되어야지만 그 약속어음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문서로서의 작용을 가질 수 있다, 효력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약속어음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도 참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거기에 반드시 수취인의 이름이라든지 수취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가 판매자를 수취인으로 해서 발행을 해주는 것이죠. 약속하는 법적인 문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음의 금액, 지급기일, 그리고 지급지, 발행지, 그리고 발행인에 대한 서명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금 할인을 할 때 할인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현금 할인, 선일부 현금 할인부터 해서 6가지의 대표적인 할인 유형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금 할인은 우리가 Ordinary Invoice Datin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 할인 방법에서 지금 살펴보는 방법들은 주로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무역 거래에서 주로 나타나는 관행들이다라고 보고요. 또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당일 배송이 가능한 그런 당일 운송 배송이 가능한 그런 국토가 면적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과 그리고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것이 전달되어지거나 또는 그 물건을 인수하는 날짜의 어떤 간격이 크지 않습니다만은 국토 면적이 굉장히 넓은 나라라든지 또는 대륙 간의 무역 거래라든지 이런 볼 때는 거래 발생일과 그 물품의 인수일에 또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거래 대금 결제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검토 요인들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할인하는 방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것이 바로 인보이스 데이팅 방식이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인보이스라고 하는 것은 상업 송장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차후에 무역 관리를 학습을 할 때 다시 이 상업 송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학습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은 우선은 상업 송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래 관행에서 나타나는 어떤 매매 계약서 그리고 대금 청구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장에는 상업 송장 또는 송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송장에는 거래하는 품목의 명칭 그리고 단가, 수량, 또 할인하는 금액, 또 대금 지불 방식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져 있는 매매 계산서 또는 대금 청구서이다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용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인보이스에 어떻게 할인 방법이 적혀져 있는지, 어떻게 지불 방식들이 나타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구매 담당자 입장이라면은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현금 할인의 여러 가지 할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현금 할인 방식입니다. Ordinary Dating 또는 Invoice Dating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일반 현금 방식은 그 의미가 매매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즉 인보이스에 적혀져 있는 지불 조건을 근거로 우리가 현금을 할인을 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또는 인보이스 송장에는 계약서에서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지불 조건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지불 조건에 바로 할인하는 조건 그리고 연불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외상기간인 것이죠. 비용에 대한 추가 어떤 부담 없이 그냥 그 금액을 일정한 기간 유예해서 지불해도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외상기간이지요. 그래서 지불 조건에 이런 할인 조건과 연불기간이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금 할인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일반 현금 할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반 현금 할인을 적용을 할 때는 표기 방법이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3/10 net 30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3 and 10, 3 and 10, net 30 이렇게 읽고 그렇게 서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 있는 3이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있는 3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할인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체 매매 대금의 3%를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슬래시 다음에 나타나는 10이라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할인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기간 내에 현금으로 매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을 하면은 3%를 할인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면은 3/10 하면은 매매 거래일이 발생되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총 매매 대금을 지불을 하면은 총 금액의 3%를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매매 계약에서의 어떤 결제 조건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net 30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은 총 외상 기간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 당일로부터 30일째 날까지를 우리가
외상 거래일로 허용하겠다라는 것이 매매 계약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로 지불 조건으로서 적용이 되어지는 현금 할인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볼까요? 3/10, net 30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거래일 날짜로부터, 즉 인보이스 데이트로부터, 그러니까 대금 청구 날짜지요. 거래가 발생하는 날 대금 청구가 되어질 테니까요. 그런 거래 날짜로부터 10일 이내 대금을 전액 지불을 하면은 매매 대금의 3%를 할인을 하고, 거래일로부터 30일까지는 무이자 외상 기간으로 허용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거래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그 지난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따로 어떤 처리 방법을 다룹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에 초과 발생되어지는 이자 비용을 부담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페널티적인 그런 요소들을 매매 계약서에 담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하며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외상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할인 데이팅 방법을 인보이스 데이팅 방법을 적용을 하고 이해를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게 날짜를 따지는 방법이고요. 날짜를 따질 때는 거래일 인보이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금 청구서가 발행되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산정해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 현금 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금 할인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거래일을 3월 19일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인보이스 날짜가, 대금 청구 날짜가 3월 19일이 되는 것이겠죠. 거래 대금이 $1,000입니다. 지불 조건이 3/10 네트 30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면은 외상 만기일과 현금 할인 만기일, 그리고 할인 후에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매매 대금은 얼마인가인 것이죠. 첫 번째, 외상 만기일은 네트 30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 날짜가 3월 19일이니까 3월 19일에서 시작해서 30일째 되는 날, 즉 3월 19일 플러스 30일 하면은 4월 18일이 외상 만기일이 될 겁니다. 현금 할인 만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3월 19일부터 3/10 할 때 뒤에 있는 10이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만기일을 나타내는 것이죠.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3월 19일 플러스 10일 하면은 3월 29일이 바로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만기 날짜가 될 것입니다. 할인 후 지불해야 되는 매매 대금은 얼마죠? 우리가 앞에 3/10일 때 앞에 3이 할인율이지요. 그래서 총 매매 대금의 3%를 할인을 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3월 29일 이전에 3월 29일까지 우리가 대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그 지급해야 되는 대금은 $1,000에서 3%를 제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970가 매매 대금으로 지급이 되어지는 금액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일반 현금 할인 방식을 이해를 하셨다면은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을 보시면은 거래일이 3월 19일이고 거래 대금은 $1,000 동일하죠. 지불 조건이 3/10, 2/20, 네트 30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네트 30, 총 30일간의 외상 기간을 허용하겠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을 하면은 3%를 할인을 하고, 거래일로부터 20일 내에 지급을 하게 되면은 대금 현금으로 지급하면은 2%를 할인을 하고, 그리고 20일이 지나면은 현금 할인은 없고 30일째 되는 날까지 총 외상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30일이 지나서 외상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자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불 조건이 나타내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풀이를 보실까요? 외상 만기일은 언제냐 하는 것이죠. 외상 만기일은 거래가 3월 19일이니까 그날부터 30일, 4월 18일이 외상 만기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금 할인 만기일은 1차와 2차로 나눠지겠지요. 3%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날은 거래일로부터 10일까지지요. 그래서 3월 19일 플러스 10일 하면은 3월 29일이 1차 만기일이 될 테고요. 2차 만기일은 29일에서 10일 해서 4월 8일이 2차 할인 만기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할인 후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3월 29일까지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은 3% 적용을 받지요. 할인 적용을 받으니까 $970가 지불 금액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4월 8일까지 지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2% 할인 적용을 받으니까 $980가 매매 대금이 될 겁니다. 4월 8일이 지나서 4월 18일까지 지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할인이 없지요. 그러면은 $1,000를 그대로 모두 지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일부 현금 할인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일부 현금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현금 할인 방식에다가 선일부의 조건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여기서 선일부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일부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운 말이지요. 한자 말이라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만 선일부, 어드밴스드 데이팅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미래의 어떤 날짜를 설정할 때 우리가 그것을 선일부 조건이다. 미래의 어떤 날짜 조건이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선일부 조건을 적용을 해서 계약서의 실제 거래일보다 계약서에 표시하는 것은 실제 거래일보다는 그 미래의 어떤 특정한 날짜로 계약 날짜를 미뤄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계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대금 청구가 그러면 오늘 발행이 되어야 되는 거겠지요. 하지만은 계약 날짜를 어떤 특정한 날짜로 뒤로 미뤄주게 되면은 그러면 대금 청구 날짜도 어떤 미래의 어떤 특정 날짜로 미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대금 결제 날짜를 미뤄주는, 즉 대금 지급에 좀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특성이 있는 방식, 그것이 바로 선일부 현금 할인 방식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를 보시다시피 만약에 6월 1일 날 거래를 했다. 그런데 인보이스 날짜를 그 대금 청구 날짜를 6월 10일로 하기로 한다라고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선일부 조건을 반영하는 현금 할인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 표기 방법을 보시면은 선일부 어드밴스드 데이팅 방식은 3/10 네트 30. 그 뒤에 이제 요 할인 조건은 어드밴스드 데이팅을 적용을 한다라고 해서 어드밴스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거래일이 아니라 어떤 실제 거래 날짜로부터 일정한 날짜 뒤에 그것을 반영을 한다 하는 것이지요. 예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래일을 3월 19일로 하고 거래 금액을 $1,000였다라고 가정을 할 때 계약 조건에는 선일부 거래일을 4월 1일로 한다라고 계약에 명시가 되어져 있고 지불 조건이 3/10 네트 30 어드밴스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풀이를 한번 보실까요? 외상 만기일은 네트 30일이니까 계약일로부터 30일 뒤지요. 그러면은 실제 거래일은 3월 19일입니다만은 우리가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인보이스 데이트는 청구 날짜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지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30일 뒤, 그러니까 5월 1일이 외상거래 외상 만기일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금 할인 만기일도 역시 인보이스 날짜를 청구 날짜를 기준으로 하니까 3월 19일이 기준이 아니라 4월 1일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월 1일에서 10일을 더한 값 4월 11일이 현금 할인의 만기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 후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만약에 4월 11일까지 현금으로 대금을 전액 지급을 하였다라고 하면은 3% 할인이지요. 그래서 $970를 지불하면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인 기간 현금 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데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특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한자 표현이 있지요. 특별 승인되어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인 기간 하면 어떤 기간에 대해서 할인 기간에 대해서 특별 승인을 해서 추가로 더 할인을 적용해 주는 방법, 그것이 바로 특인 기간 현금 할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로는 일반 현금 할인 방식에 특별하게 승인되어진 할인 기간을 적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그러한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할인을 받더라도 좀 더 뒤에 현금 할인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도 구매자의 그런 여러 가지 지불 환경을 보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특별 할인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도 엑스트라 데이팅에 대한 것을 계약 과정에 요구를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매 담당자가 이런 다양한 현금 할인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표기 방법을 보시면은 3/10 네트 30 20 엑스트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요. 앞에 3/10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 현금 지급하면은 3% 할인이다라는 뜻이고요. 네트 30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일로부터 30일까지 외상 기간이다라는 뜻입니다. 20 엑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그 외상 기간이 30일로 정해져 있지만은 이번에 한해서 구매자의 여러 가지 지불 유동성을 고려를 해서 추가로 20일의 외상 기간을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계약 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협의가 돼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지불 조건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대금 청구서에 지불 조건으로 요게 명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 적용이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추가로 30일에 추가로 20일이 현금 할인 기간으로 연장이 되어서 총 할인 기간은 50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래일이 3월 19일이고요. 거래 금액이 $1,000이고 지불 조건이 3/10 네트 30 20 엑스트라이다. 그러면 풀이를 보실까요? 외상 만기일은 3월 19일부터 30일까지지요. 거기에 플러스 20일이지요. 그래서 총 50일이 돼서 5월 8일이 만기일이 될 것입니다. 현금 할인 만기일이 3/10이지요. 그래서 3월 19일부터 10일까지 적용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고요. 할인 후 지불 금액은 $1,000에서 3%를 제한 금액 $970가 할인받고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매 당월락 현금 할인입니다. EOM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EOM은 End of Month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말일, 매월의 말일이 있죠. 30일이나 31일 또는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28일이나 29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일을 고려하는 그러한 대금 지급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매 당월락이라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구매 당월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처럼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용어이지요. 한자 표현이라서 그렇습니다. 당월락이라고 하는 것은 당월, 해당하는 달에 말일까지의 날짜를 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월락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0일 날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말일 30일까지 10일이 남아 있지요. 그것은 대금 청구 기간에서 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래 해당하는 달에 나머지 잔여일, 말일까지 남은 잔여일은 대금 청구 기간에서 빼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첫날로부터 대금 청구일을 잡는 방법, 그것이 구매 당월락 현금 할인 방식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당월이라는 표현도 역시 일반적으로 잘 쓰기는 어렵습니다만 회계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당월 하면은 이번 달을 당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당하는 달이지요. 그러면 그 당월에서 전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하는 달, 지난달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하는 달에서 그 다음 달을 우리가 이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매 당월락 하면 구매하는 해당하는 그 달에 거래일로부터 말일까지 남은 기간은 청구일에서 빼는 방식이다 하는 것이 EOM 방식, 구매 당월락 현금 할인 방식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구매 당월락 현금 할인 방식을 이용하는 이유는 판매자나 구매자 입장에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3월 19일 하면은 그 외상 만기일이나 또는 할인 만기일을 따지기가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하지요. 그래서 오히려 계산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달에 1일부터 계산하면 쉽게 만기일을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 기간만큼 또 지불을 유예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 하는 것이지요. 표기 방법은 3/10 net 30 EO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10일까지 3% 적용이고요. 30일까지는 외상 기간이고 거기에 추가로 end of month죠. 말일까지는 지불 기간에서 제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래 기산일을 다음 달에 1일부터 시작하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거래일이 3월 19일이고 $1,000 거래 금액이죠. 3/10 net 30 EOM이면은 풀이 보실까요? 외상 만기일은 4월 1일부터지요. 기산일이 4월 1일부터죠. 거래 기산일이. 그래서 EOM이니까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대금 청구 기간에서 빼는 것이니까 기산일을 4월 1일부터 잡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외상 만기일이 있죠. 5월 1일이 외상 만기일이 될 겁니다. 현금 할인 만기일은 4월 1일부터 10일까지니까 4월 11일이 될 테고요. 할인 지급 금액은 $970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치일 기준 현금 할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Receipt of Goods Dat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ROG 방식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수치일 기준 현금 할인에서 수치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 입장에서 주문한 품목을 전달받는 날짜를 수치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ROG, Receipt of Goods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나중에 차후에 무역 관리를 학습을 할 때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런 방식이 적용되어지는 이유는 대륙과 대륙 간의 어떤 그 무역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대륙의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를 한다라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더라도 거기서 발송하는 날짜, 판매자는 거기서 발송하는 날짜가 자기들이 거래일인 것이지요. 하지만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선박을 통해서 오랜 기간을 운행한 다음에 그리고 뭐 대략 뭐 1주나 2주 또는 먼 곳은 한 달 뒤에나 그 품목을 받게 되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의 거래 날짜하고 구매자가 느끼는 품목을 전달받은 날짜의 그 간격이 서로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 과정에서 어떤 날짜를 거래일로 잡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구매자 입장에서 우리가 ROG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판매자가 선박에 물건을 실은 날이 아니라 그 선박이 우리 구매자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해서 구매자가 그 물건을 인수한 날 그것을 거래 날짜로 잡는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치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일 기준 현금 할인은 일반 현금 할인 방식의 수치일 적용 조건을 반영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ROG에 포함되어지는 날짜가 대개는 선박 수송에 소요되는 기간뿐만이 아니라 도착해서 세관을 통과하는 날짜들 또는 선박에서 하역하는 날짜들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 대단히 유리한 그러한 결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런
판매자가 입장이 아니라 구매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그 기간만큼 운항 날짜만큼의 선박 운항 날짜만큼의 유예 기간을 두기 때문에 굉장히 자금 운영에도 여유가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표기 방법은 3/10 네트 30 ROG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물건을 인수한 날짜부터 거래일로 기산을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보시겠습니다. 거래 날짜가 3월 19일이고 $1,000 거래 금액이고요. 수입 물품이 도착한 날이 4월 1일이다. 지불 조건이 3/10 네트 30 ROG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풀이를 보시면은 외상 만기일은 물건이 도착한 날짜부터지요. 그래서 구매자한테 전달된 날짜부터이기 때문에 4월 1일이라는 것이죠. 1일부터 30일, 5월 1일이 외상 만기일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현금 할인 만기일은 1일부터 10일, 4월 11일이 될 테고요. 지불 금액은 3% 할인받아서 $970를 지불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불기일 현금 할인 방식이 있습니다. 선불기일은 anticipa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선불은 어떤 외상 만기일 또는 현금 할인 만기일보다 먼저 당겨서 지불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선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도 선금을 지급한다 또는 선불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물건을 받는 날짜보다 또는 어떤 정해진 날짜보다 미리 돈을 지급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선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불 할인 조건은 어떤 현금 할인을 받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만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더 당겨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은 나머지 외상 만기일 그 현금 할인 만기일까지 남은 잔여일 동안의 이자 발생에 대해서는 그것을 할인 금액에 반영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선불기일 현금 할인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0 네트 30 anticipatio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현금 할인 기한 만기일보다 더 앞당겨서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남는 현금 할인 만기일까지 남는 잔여일에 대한 이자 수입을 추가로 할인받는 방법이다 하겠습니다. 예를 보시겠습니다. 거래일 3월 19일 거래 금액 $1,000 지불일자 3월 24일이었다. 이자율 2%를 지급 조건으로 해서 3/10 네트 30 어드밴스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은 만기일은 3월 19일부터 외상 만기일은 3월 19일부터 30일까지 4월 18일까지지요. 외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외상으로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요. 현금 할인 만기일은 3월 19일부터 10일까지 3월 29일까지 지급을 하면은 현금으로 3%를 지급받는 것이 할인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3월 24일 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은 3월 29일까지 5일이나 당겨서 선불을 한 것이죠. 그러면 5일 기간 동안에 발생되어지는 이자에 대해서는 현금 할인에 포함을 시켜 달라라고 하는 방법, 그것이 선불기일 현금 할인 방법이고요. 그러면은 할인의 후에 지불해야 되는 대금은 $1,000에서 3% 할인을 받고 나머지 $1,000에 대한 2%가 연 이자가 2%인 것이죠. 그러면은 5일분이면은 365분의 5일을 곱한 값 그렇게 해서 $967.3가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량 할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량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가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에 그 대량 구매에 대한 영업 판매자가 갖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해서 그것을 나누는 방법, 그것이 바로 수량 할인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량 구매자한테 적용하는 방법인 것이지요. 이렇게 할인하는 이유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대량 구매를 하는 구매자가 만약에 대량 구매하지 않고 일반 구매자들처럼 소량으로 구매해 간다면은 우리가 그 재고로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품목들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는 계속
창고에 그 품목들이 쌓여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창고 임차료라든지 또는 재고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회 비용들 이런 것들이 영업 담당자 즉 판매자가 갖게 되는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량 구매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창고 임차료라든지 또는 기회 비용이라든지 또는 재고의 손망실에서 발생되어지는 비용들을 절감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감되어지는 비용을 대량 구매자한테 할인 금액으로 제시하는 방법, 그것이 수량 할인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재고를 긴급하게 소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한 대량 구매자한테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가지고 대량 구매를 계속 유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박스를 보시면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300개 이하로 구매를 하게 되면 그냥 299개까지 구매를 하면은 그냥 단가가 $10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0개에서 600개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단가를 9.75로 적용을 하고 해서 쭉 해서 만약에 한 번 구매할 때 5,000개 이상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단가를 $9로 하겠다라고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량 할인 방식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수량 할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누적 수량 할인과 누적 수량 할인, 그리고 품목별 할인과 총합적 할인, 판매 금액별 할인과 판매 수량별 할인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누적 수량 할인과 누적 수량 할인을 보시면은 비누적 수량 할인이라는 것은 누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판매 실적을 쌓아서 합산을 한다라는 뜻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판매 실적을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1회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량 할인을 하는 방법, 비누적 수량 할인입니다. 누적 수량 할인은 과거의 판매 실적을 쭉 합산을 해서 그것이 어떤 일정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러면은 수량 할인을 해주는 방법, 누적 수량 할인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매 총량을 적용할 때 누적 수량 할인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매량이 1,000개다. 1회 구매량이 1,000개다. 그러면 1,000개를 넘었을 때 수량 할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1,000개 이상 구매를 해야지만 수량 할인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은 과거 3개월 동안 총 구매한 양이 1,000개를 넘었으면은 그때 구매할 때는 할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누적 수량 할인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누적, 누적 수량 할인의 특징을 살펴보시면은 누적 수량 할인은 과거의 판매 실적을 적립했기 때문에 사실은 판매 절감 효과를 따지기가 곤란합니다. 일회성으로 한꺼번에 대량을 구매했을 때는 판매 절감 효과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누적 수량 할인보다는 비누적 수량 할인이 판매비 절감 효과를 우리가 검토하고 분석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비누적 수량 할인이 본래 수량 할인 목적에 보다 적합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누적 수량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고객들을 오래 충성 고객으로 붙잡아 놓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어떤 쿠폰을 일정량 모으면은 그 쿠폰이 10장이 되면 그 다음에 할인을 해준다. 이런 방법들이 누적 수량 할인의 대표적인 방식이다라고 보겠습니다. 품목별 할인과 총합적 할인이 있습니다. 품목별 할인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 할인을 하는 방법이고요. 총합적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품목들을 묶어가지고 그래서 총량에 대해서, 구매량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특정 품목에 대해서 할인을 할 때는 어떤 특정한 품목을 취급하기에 많은 비용이 들 때, 즉 무게가 무겁다든지 부피가 아주 크다든지 또는 취급이 까다롭다든지 또는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품목들은 판매되기까지 비용들이 많이 소요가 되지요. 그래서 그런 관리나 판매 비용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품목들은 대량 구매하는 경우에 그런 판매비 절감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 수량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총합적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비슷한 품목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기업에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판매하는 품목이다라고 할 때는 특정 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의 기능들이나 특성들이 유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품목들을 몇 개 이상 구매를 하면은 할인을 하겠다. 뭐 이런 방법이 총합적 할인 방식이고요. 제조사라든지 카테고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할인 대상 품목을 결정을 합니다. 주로 이제 나타나는 예 중에 하나가 도매 출판사 같은 경우에 또는 도매 출판사 같은 경우에 소매나 또는 중간 도매상 출판업자들한테 이렇게 어떤 출판사에서 만들어진 어린이용 뭐 학습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수량 할인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매 금액과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할인을 하는 방식인데요. 여기 예를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빨간 표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시면은 판매 금액이 단계별로 적용되어지는 할인율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0부터 $999까지의 판매 총액이 $999까지일 때는 5% 할인을 하고 $1,499까지일 때는 10% 할인을 하고 $1,999까지일 때는 15% 할인하고 이렇게 어떤 계단식으로 총 구매 금액이 어떤 한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거기까지 적용을 하고 그거보다 더 많아지면은 또 할인율을 높여주고 이런 계단식 할인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금액에 대해서 계단식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판매 수량에 대해서도 계단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별 할인, 판매 수량별 할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런 판매 수량별 할인이 판매 금액별 할인보다는 좀 더 판매자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좋은 게 판매 단가는 항상 변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량으로 하게 되면 판매 금액이 변동이 되더라도 단가표를 바꾼다든지 적용 금액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번거로운 그런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만은 판매 할인 금액별로 하게 되면은 단가가 바뀔 때마다 그 판매 금액의 단계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복잡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할인율에 대한 판매 이익 기여도를 따질 때는 판매 금액별보다는 판매 수량별 방식이 훨씬 더 적용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급자 선정이 있습니다. 공급자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 입장에서 거래처를 결정하는 방법, 공급자 선정입니다. 효율적인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공급자를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최적의 공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가격, 품질, 납기 준수율, 결제 조건, 기타 사후 조건, 서비스 조건들 또는 관리 조건들 이런 것들이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최적의 공급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평점 방식과 경쟁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를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요소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것을 평가표로 정리를 한 다음에 평가표에 의거해서 공급자들의 여러 가지 평가 속성들을 측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거래처에 대해서 평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공정하게 적용이 되어지겠지요. 평가가. 그리고 그 평가 결과가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거래처를 우리의 공급 거래처로 결정하는 방법, 공급자로 선정하는 방법이 바로 평점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평점 방식의 장점은 다양한 평가 요소들을 반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탈락한 다른 후보 경쟁자들로부터도 이의 제기가 적은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쟁 방식입니다. 경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에 의한 방식이고요.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품목에 대해서 다수의 판매자들이 경쟁적으로 자기의 판매 가격을 낮게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죠. 서면으로 적어서 제출하기 때문에 경쟁 판매 기업이 얼마의 금액으로 판매하겠다라고 적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비밀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입찰 방식은. 그래서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경쟁 기업은 얼마에 판매하겠다라고 그것을 제시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방식으로는 경쟁 입찰 방식에서는 그런 경쟁자들의 이의 제기가 전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방식인 것이지요. 네,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가 구매 관리에 대해서 모두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구매 계약의 내용을 끝으로 구매 관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